안녕하세요. 책과 소비 이정은입니다. 책과 소비 정수진입니다. 네,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병렬 독서 장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빼먹으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책을 과소비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병렬 독서 장인이에요. 저희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네. 출판사의 빛과 소금입니다. 맞아요. 책을 사두고 안 읽는 사람은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다. 그럼요. 네, 저희는 빛과 소금입니다. 빛 하실래요? 소금 하실래요? 저는 소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빛은 좀 부담스러운데. 출판계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겠습니까? 열심히 사면서 천천히 읽는. 네, 그렇죠. 쌓아둔 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그 쌓아둔 책 중에 하나를 이제 도장 깨기 하기 위해서 선정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짜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네, 제가 이 책 얘기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라고 제가 수진 그 있잖아요. 그 참을 수 없는 가려움. 밀란 쿤데라요. 드디어 이제 읽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드디어. 처음에 여기 보면 되게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있어요. 아이 왜 강아지 그림이 여기 있지? 개 얘긴가? 이제 누군지 알겠네요. 이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누군지 알겠네요. 나중에 이제 까레닌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인물? 중요한 존재예요. 네. 존재죠, 존재. 그렇습니다. 수진님 이 책 읽자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같이 몸담고 있는 고전 모임에서 솔직히 이 책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책이기는 한데 제가 기회가 없어서는 핑계고 늘 기회는 있었지만 사두고 잘 안 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30주년 커버로 해서 또 민음사에서 네. 리커버 버전이 나왔길래 덥석 샀거든요. 민음사 TV 출연시켜 주세요. 갑자기? 네. 뭐 그러고자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네네. 민음사에서 고전을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 그렇죠. 요거를 수진님이 고전 읽기 책 모임에서 우리 다음에 무슨 책 읽을까요? 라고 얘기 나올 때마다 거의 한 참을 3번은 수 없는, 말씀드렸어요. 네, 존재의 가벼움이요 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매번 대차에 까였죠. 옛날에 봤어요. 대차에 까였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멤버들이어가지고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나 흥치뿡 이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내가 드디어 이 책을 읽는구나. 그쵸. 드디어 밀란 쿤데 어디 가서 밀란 쿤데라 소설을 읽어봤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명분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아쉽게 저는 절반밖에 못 읽고 네, 시작이 절반이고 절반 읽었으니까 다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거 읽으시면 되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읽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많이 달라서 역시 그 책은 커버로 판명하면 안 된다. 근데 커버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왜 커버를 보고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책은 이런 책일 거다라고 기대한 게 지금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 그 시대적 배경과 두 남녀를 그 주인공으로 두 남녀의 스토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주변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녹아내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체코 그 전쟁 당시에 쓰여진 소설이라고 저는 들어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봤는데 또 좀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물론 체코의 공산화되던 시기와 러시아가 침공했었던 얘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프라하의 봄 그 시기 후에 그 시기와 그 시기 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죠.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살짝 나오기는 합니다. 중요하긴 해요. 그 시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설명이 되는 것들이 이제 뭐 키치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늘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부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목차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목차를 훑은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쵸. 한강 작가님 거는 이제 목차부터 얘기하긴 했었었는데 왜 목차를 얘기하냐면은 차례를 보면 좀 웃겨요. 1부가 가벼움과 무거움, 2부가 영혼과 육체, 3부 이해받지 못할 말들, 4부 영혼과 육체, 또 나와요. 5부 가벼움과 무거움,
6부 대장정, 7부 카레닌의 미소. 1부에서부터 5부는 약간 데칼코마니 이렇게 딱 찍어서 딱 나온 것처럼 네, 앞과 끝이 이렇게 똑같죠. 그게 좀 특이해요. 뭐지? 데칼코마니라는 표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미상관 요건 어떤가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읽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노션에다가 정리하잖아요. 우리 무슨 얘기할까? 주로 저면님이 정리하시죠. 네, 그럴 때 이제 두 번을 그래서 책을 보통 두 번을 읽게 되고 제가 전에도 그래서 방송하다가 그래서 끝까지 읽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라는 얘기가 이제 궁금해져요. 앞에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거라던가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을 좀 봤는데 처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다시 또 봐서 두 번을 읽게 되고 정리하느라 조금 고통스러웠어요. 이 책을 짧게 얘기하자면 4명의 남녀가 나와요. 그래서 연애소설, 크게는 연애소설인가? 이러고 이제 보게 되는데 첫 장을 열자마자 니체가 나와요. 저 그 부분 스킵했어요. 니체? 이게 뭐야? 철학책이야? 이게 철학소설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와 연애 얘기가 막 섞이고 근데 전쟁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약간 이러다 마지막에는 갑자기 따뜻해져.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약간 읽으면서 그 앞부분 읽는데 이제 단락단락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약간 신문의 칼럼 같았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단락단락 하나가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쉽게 읽혀지는 것 같은데 곱씹으면서 읽으면 꽤 오래 걸려요. 또 제가 책 사놓고 안 보잖아요. 사놨었어요, 이거. 이미 다 읽으시잖아요. 아직 읽고 있어요. 아직 읽고 있는데 이건 미음사는 아니고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 책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걸 해석하거나 뭐 요약하거나 뭐 마흔에 읽는 니체 뭐 이런 책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많이 보지만 이거 자체를 보진 않았어서 요거 지금 하나씩 보고 있어요. 요것도 짧은 얘기들이 있고 그 짧은 얘기마다 다 이제 전달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벗에 대하여 벗이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영혼 회귀라는 개념이 나오고 저는 이름도 어려워서 짜라투스트라는인데 짜라투라투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라고 하는 것보단 나아요. 1부부터 얘기를 해보면 1부의 제목이 가벼움과 무거움, 제목에도 가벼움이 나오고 도대체 그 가벼움이 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 참을 수 없는 게 존재인지 가벼움인지 그쵸. 그 약간 좀 고민이었는데 원래는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데 한국에 나올 때 출판사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으로 했대요. 제목은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약간 그래서 노르웨이 숲처럼 상실의 시대로 그쵸. 잘 팔렸잖아요. 그쵸. 상실의 시대가 많이 나갔죠. 제목 잘 짓는 거 진짜 중요하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첫 장이 영혼 회귀, 니체의 영혼 회귀. 우리의 지금 이 일은 시간이 정말 무한대로 계속 있다면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정된 게 아니면 우리의 이 몸도 뭐 분해되고 어딘가 뭐 가겠지만 또 다시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또 어디선가 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이 지금 했던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시간 수순 그대로. 되게 불교의 윤회 사상 같은. 근데 윤회는 근데 반복이 되긴 해도 좀 다르게 반복되지 않나요? 그쵸. 네. 새 삶을 산다는 게 그쵸.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열반에 이르는 깨달음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된대요. 똑같이요? 똑같이. 그럼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한 거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려요. 무한대로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쵸. 않나요? 네. 그쵸. 뭔가 또 의미 있는 것도 계속 반복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그쵸.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게 이 인생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이 인생이 하나인 것처럼 한 번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무거운 거를 생각한 이후에 지금 이 하나뿐인 인생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볍지 않나요? 그쵸.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심오하다가 돌덩이 하나 딱 내려놓은 것 같은. 그 인생이 그렇게 또 가볍고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거 화두를 이렇게 딱 던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한 얘기가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보셨지만 토마스 씨는 좀 가볍잖아요.
바람 중이죠. 그쵸. 아, 바람. 엄청 사람 바람 만나고. 1장에서도 나오는데 토마시는 여자를 3번 이상 안 만나고. 그냥 쓰고 버리는. 근데 좀 오래 쓸 거면은, 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오래 만날 것 같으면은 3주 이상의 텀을 두고, 그쵸. 띄엄띄엄 만나는. 뭐, 전 부인과 아이가 있지만 만나지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도 의절당한 상황이고. 뭔가 되게 엮이는 거에 대해서 네. 극혐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렇죠. 네. 토마시가 만난 테레자는 아주 무거워요. 정열적인 여자죠. 네, 막 잠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네. 우연히 한 시간 5번 우연히 네, 반복이 어떤 된다고. 우연이 반복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그래서 얘기했다고 다음에 프라하에 오면은 연락해요라고 이제 명함 줬는데 짐 싸들고 그를 만나러 가죠. 나 실은 너랑 살려고 왔어 이렇게. 아 대단합니다. 약간 그래서 책에는 테레자는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다. 아 그죠. 네. 인생을 변화하고 싶어서 네. 선택을 한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이제 운명의 끈이다. 맞아요, 생각하고 이제 맞아요. 매달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 근데 그 니체 영혼 회귀 요 장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소설 얘기 나오겠지. 근데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부분도 스킵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2가지로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벼움과 무거움, 밝음과 어두움, 얇은 것과 두꺼운 것,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세상은 그렇게 나눠져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네, 그쵸. 상당히.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생각이 났어요. 이데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상적인 그쵸. 세계. 파르메니데스에서의 이분법이 좀 계승이 돼서 플라톤의 또 이분법적인 사고가 조금 더 정립이 되고 그게 서양의 철학 혹은 기독교 사상의 근간이 많이 됐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인데 그 이데아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동굴 벽에 밖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네. 여기 앉아있는 노예들은 이 동굴 벽만 볼 수 있어요. 밖을 볼 수는 없어요. 동굴 벽에 보는데 그 뒤에 어떤 이제 모형 같은 걸로 그림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막 뭐 하고 이런 걸 이제 벽을 통해서 봐요. 환영을 보는군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하니까 저게 진짜인지. 실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중에 노예 한 명이 탈출을 해가지고 밖을 나가게 돼요. 가까스로. 나가서 봤더니 우리가 본 건 다 가짜였어. 그림자였고 밖에는 빛이 있고 진짜 사람이 다니고 진짜 동물이 다니고 진짜 식물이 크고 있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밖을 봤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죠. 무지몽매해서 안 믿죠. 그러니까 이 보고 있는 것들이 가짜고 근데 이 가짜가 가득한 이 세계가 지금의 현실이고 바깥은 이데아인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저 이데아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사상으로 봐서는 이게 현재고 저기가 이제 깨달음의 주님의 왕국 같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천당, 지옥, 뭐 현생, 천국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되게 많은 네. 그 영화들에서 차관이 된 것 같아요. 매트릭스라든지. 그쵸. 매트릭스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회문학자의. 네. 제가 요새 보고 있는데 그 네. 책도 이제 보니까 10여 년 전에 선물 받았는데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네. 우리 세계는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플라톤 철학이랑 이게 같이 합쳐져서 네,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늘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실에 대한 그 질문이라든지 네. 문제점에 대해서든지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를 대학교 때 한번 배우긴 했는데 에세이 쓰다가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를 찍을 때 그 책을 많이 이제 영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매트릭스 영화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저자는 화를 냈다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저거 아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툭툭 던져요.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는 작가가 생각하는 방향이 뭔지는 좀 알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무겁지 말고 대충은 아니지만 일단 가볍게 살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읽으면서 사람마다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고요. 테레자는 무거운 사람이니까 토마시를 만나서 너무 괴로워요. 네. 바람 피는 거를 편지를 보고 알게 되고 맞아요. 꿈에서 악몽 꾸고 근데 토마시는 가벼운 사람이고
자기가 여자를 만나는 거를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이게 본능이어서 네. 멈출 수 없는데. 네. 근데 그게 꼭 뭐 본능이라보다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 같아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테레자는 그게 너무 괴롭고. 괴롭죠. 네. 근데 또 테레자가 와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원래 토마 씨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잘 때는 혼자 잔다. 같이 얽매이는 거 싫어하는 거죠. 잠자는 거는 사랑인 거고,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섹스는 할 수 있는데 잠자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그죠, 그죠. 자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보내요. 야,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혼자 자야 되라고. 그들과 밤을 보내진 않죠. 그쵸, 그쵸. 살을 부대끼고 잠을 자진 않는데 테레자가 와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이 고열이 나면서 아파요. 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테레자를 재우고 자기는 막 소파나 의자 같은 데 있다가 진료실에 가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그녀의 존재가 모세 이야기 아시죠? 발견이 되잖아요. 네. 강물에 떠내려온 바구니 안에 애기가 있었고, 어머 저게 뭐냐 이렇게 건졌는데 애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양해서 키운 게 이제 모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얘를 버리면은 그 누가 이를 구원할 것인가. 그렇지. 아, 이게 운명이고 사랑이 아닐까라고 이제 토마스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죠. 건너편 벽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여자는 다시 웨이트리스가 될 텐데, 나는 근데 한 번도 일해본 사람이 아닌데, 고민하다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인 거죠. 토마스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인데 의도치 않게 무거운 존재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이제 1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남자가 의사여서 유일하게 인류애를 볼 수 있는, 이 주인공한테서 인류애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람 핀다고 인류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읽을 때는 약간 와타나베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아. 상실의 시대의 와타나베 같다는. 되게 무색무취의 캐릭터로 보였던. 맞아요. 그런데다가 약간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잡지 않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상실의 시대 남자 주인공이랑 비슷하네? 그런 와중에도 또 여자들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이렇지 않아, 맞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막 투고하는 신문에 어떤 글을 싣는 것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의사직을 박탈당하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생각보다 되게 의롭고 테레자를 되게 사랑해서 하는 결정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거는 고질병으로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테레자가 오고 나서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 사람이 막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벼운 사람인데 테레자를 만나면서 닻을 단 것처럼 점차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뭔가 정체성이라고 보셨구나. 그 안에서도 만나는 여자를 가벼움이. 네네네네. 계속 이제 붕붕 뜨게 만드는 이제 솜사탕이나 풍선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여기서 테레자가 왔는데 본인의 생활을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데, 토마시가 에로틱한 우정이라고 하는 사비나가 있고, 화가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고 매력적인 캐릭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정이니까 이 테레자에게 좀 직업을 좀 소개를 시켜줘 라고 해서 시켜줘요. 매우 천조국적인 관계. 엄청 쿨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야, 씨, 내 남자친구의 와이프. 그쵸. 쉽지 않아요. 그 여자도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시켜줘서 잡지사의 사진부 쪽으로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이게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 시점에 소련이 침공할 때 그 소련 탱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막 그런 사진들을 사진들을 찍고, 이제 국경이 아직 폐쇄되진 않았으니까 외신 기자들한테 그 필름들을 막 넘겨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발목을 잡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소련이 우리에게 이렇게 침공해 왔어. 이걸 우리는 저항하고 있어. 이걸 알려야 돼. 너무 좋은데 나중에 거기에 찍힌 저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 사진을 증거로 다 체포해 간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한 거고 나는 정의에 맞는 일을 했는데 그게 도리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도구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계속 나와요. 일관되게 선한 게 없고 일관되게 무거운 게 없고 일관되게 가벼운 게 없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나는 너무 좋은 의도를 했는데 왜곡된다거나
사실 좋은 의도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약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맞아요. 서양의 철학이나 생각은 약간 좀 네. 직선이다라고 하는데 동양의 생각은 사실 조금 원형을 돌잖아요. 다르죠. 야, 지금 너무 좋아도 나빠질 수 있어. 충분히. 지금 너무 나빠도 전화위복 될 수도 있어. 인생사 세운지마야 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거 같은 거를 여기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제 서양의 생각에 있어서는 아, 그렇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일부에 테레자가 토마시가 계속 바람피는 걸 아니까 그걸 꿈에서 이제 꾸죠. 악몽으로 악몽을 꾸죠. 꾸는데 예, 여자들이 나체로 수영장을 돌아가면서 맞아요. 막 노래 부르고 있고 뭐 이제 토마시는 저기서 숨어가지고 이제 총을 쏘고 있는데 노래 안 부른다거나 막 저항 안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제 쏴 죽이는 이게 나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리고 테레자가 나중에 엄마 얘기가 나올 때 그거랑 겹쳐가지고 이게 왜 테레자에게 싫은지가 나오잖아요. 알몸이 되었을 때 저 여자와 나와의 차별점이 없는 다 똑같은 맞아요.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몸뚱아리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알몸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던 엄마가 생각나면서 나는 계속 신분 상승하고 고귀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계속 뭔가 좀 저질인 것 같은 그죠.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던가 토마시가 그런 여자 똑같이 나를 세워두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공포는 내가 다른 여자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그죠. 공포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이 개인의 정체성을 잃는 네. 일부는 조금 더 토마시의 입장에서 얘기가 많이 했다면 처음에 많이 나오죠. 네. 2부는 테레자의 입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슷한 얘기를 테레자는 왜 그랬지? 라는 거가 이렇게 맞아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 얘기가 1부였나 2부였나 막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테레자가 만나러 갔을 때 자기가 왜 이제 만나러 갔는지 왜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했는지가 나오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우연히 5번인가요? 6번인가요? 5번 반복이 5번 됐다고 반복된 했던 거. 것 우연히 거기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 외과 과장이 가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토마시가 대신 갔고 하필 많은 호텔 중에 우연히 그 호텔을 잡았고 우연히 그 바에 갔는데 거기에 있었어. 거기에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우연들이 이제 겹쳤죠. 우연히 시간이 돼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됐고. 네네네네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테레자의 어깨에 운명의 새가 앉았다. 맞아요. 그 표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책이나 영화나 머릿속에 종이 울렸어. 어릴 때는 키스하면 그래서 첫 종소리 키스하면은 들린다고. 종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안 들리던데. 거짓말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걸 실제로 몰랐죠. 들리면 병원 가보셔야 되고. 맞아요. 네. 안 들렸으니까 저는 안 가봐도 되는 저도. 거죠. 네, 다행입니다. 네, 이분도 그래서 이제 운명의 그 새가 앉았다라는 게 나오고 뒤에도 몇 번 나와요. 아, 이거구나. 토마시를 봤는데 웨이트리스인 테레자가 봤더니 책이 있어요. 아, 맞아요. 테레자가 사실 공부 되게 잘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우 뭐 공부야 일이나 해. 여자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 시절에는 그래서 공부 그만두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일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여러 가지 구원자가 막 9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실수로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조심을 안 해가지고 테레자가 덜컥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테레자는 그런 약간 원죄 의식 같은 게 좀 있어서 나 때문에 엄마 인생에 이렇게 꼬인 거야라는 걸 엄마가 계속 주입하니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인데 그래서 번 돈 엄마한테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녀를 숨쉬게 했었던 거는 책. 맞아요. 도서관에 갔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있는 토마시를 보니까 어머 우린 좀 다른 사이네. 비밀 모임의 암호 같은. 그래서 토마시랑 이제 운명이다 생각하고 이제 명함 받고 짐 다 싸가지고 그에게 갔는데, 가기로. 네. 딱 만났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났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굳이 그 얘기 쓸 필요가 있을까? 이 작가 되게 웃겨요.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똥 얘기가 많이 나와요. 꾸르륵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는. 어디 연애 얘기나 막 첫 만남 이런 거 핑크빛으로 하는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싸우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도 기본적인 어떤 거를 배출해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심각한 영화 보거나 재난 영화에서 계속 일주일 내내 피해 다니고 이러면은 뭐 괴물이 쫓아오는데 피해가고 이러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영화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비현실적이었어. 그래서 꾸르륵 하니까
창피한 거야. 나름 이제 썸남이라고 해야 그쵸, 되나요? 그쵸. 네, 이제 잘 막 보일 뭔가 텐데. 시작되는 연인인데. 근데 토마씨가 좀 있다가 그녀를 끌어안아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1부에서 토마씨는 그 소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토마씨 별로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테레자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상관없이 토마씨를 안아줬는데 거기에 테레자는 나를 이래도 이런 나를 받아주는 너무 남자. 창피한데 훅 빠진 거죠. 원래 사랑에 빠지면 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와서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네. 현기증. 테레자는 가끔 현기증 같은 것을 느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네. 그게 여기서 이 사람이 그 현기증을 밀란 쿤데라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현기증은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밑으로 떨어지고 싶은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에 대한 욕망을 현기증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있는 게 네. 오히려 더 정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든 아니면 이제 높은 곳이든 이제 가벼운 뭐 공기가 되든 올라가면은 원래 바닥에 있던 사람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현기증으로 느껴진다라고 이제 현기증은 그런 거야라고 이제 본인이 나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테레자에게 그 바닥이라는 거는 어머니인 거고. 원래 자기가 있던 곳.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막 그러잖아요. 테레자 일기를 사람들 앞에서 막 읽어주면서 막 웃고 떠들고, 그리고 엄마가 빨개 벗고 집안에 돌아다니니까 혹시 밖에서 볼까봐 막 창문 치니까 뭐 그런 거를 가리고 그러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애가 그랬다 막 얘기하고 빵꾸 뿡뿡 끼고. 맞아요. 테레자는 그걸 너무 쪽팔려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사생활이 필요한데 욕실에 문 잠그고 샤워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하고.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 바닥이라는 존재가 엄마, 고향인 거고 거기로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는, 거기서 끌어당기는 거에 대한 이제 현기증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왜냐하면 나중에 또 나와요. 본성과 현실 간의 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녀가 온 곳은 이런 곳이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서 거기서 나오는 갭 때문에 느껴지는 어지러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뭘 잘 못 먹고 이래가지고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속이 좋아지니까 너무 땡겨요. 회귀 본능.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 성질이 몸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원래대로 맞아요. 돌아가려고 막 탄수화물 엄청 땡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며칠 한 일주일 즐거웠던 게 이제 바로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요요라는 게 이제 멀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도 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 그쵸. 그런 현기증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반대로 토마 씨에게는 그 여성에 대한 바람이라는 게 본인이 원래 가벼운 건데 테레자를 만나서 무거웠지만 다시 붕붕붕붕 뜨려고 하는. 그래서 본능이라고 얘기하셨던. 네, 그렇죠. 정체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게 좀 사람마다 다 있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막 변하려고 해도 아니 원래 뭐 그런 게 또 좀 있죠.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타고난 기질. 네. 근데 보면은 토마 씨가 나중에는 테레자를 위해서 많이 변해요. 그래서 또 이 둘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만나나 싶은데 또 나중에는 찐사랑이구나. 그런 형태의 사랑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찐사랑을 둘이 서로 느낀 거가 너무 다행이다. 그죠. 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네, 그래서 또 사람 안 변해 뭐 약간 이런 허무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었던 책인 것 같아요. 소련군이 막 쳐들어오고 그 테레자는 막 사진 찍고 막 넘기고 거기서 악몽을 안 꾸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서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둡체크라고 하나요? 체코의 프라하의 봄을 리드했었던 공산당의 제일 서기관이고 그 사람이 민주주의와 결합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개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언론과 출판에 언론에 자유를 주겠다. 되게 공산국가라고 하면 특히 러시아발 공산국가는 그런 거 다 억제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를 줘요. 그래서 막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막 풍부하게 뭔가를 토론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잠깐 그러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보기에는 뭐예요? 야, 뭐야? 야, 우리가 반동분자. 그래서 이게 쫙 탱크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잡아들이라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거 하고 막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여자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괜히 체코 남자랑 키스하고 이런 걸 러시아 병사 앞에서 보여주고 저항의
어떤 표시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 이제 개혁을 리드하던 정치인들이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제 감금당하고 국민 대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의 얘기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진을 찍었던 거는 이 사람들 다 체포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그걸 고발하는 사진을 찍었던 테레자에게는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울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다 변했어 라고 해서 둘은 이제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로 가서 왜냐면 스위스에 있는 병원에서 토마씨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너 거기 상황도 안 좋은데 스위스 올래? 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테레자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간다 그랬는데 테레자가 왜? 가자. 그래서 가요. 갔는데 테레자는 찍었던 사진도 들고 가서 거기 이제 신문사도 보여주고 하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시의성 지났어. 테레자가. 우리는 지금 진행형이야. 근데 외신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화제성은 이제 좀 떨어진 이미 떨어졌죠. 거예요. 시간이 네.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찍으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찍으라 그래요. 맞아요. 패션 패션이나 사진인데.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싫은 거죠. 그녀가 원하는 게 아닌.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다가 이럴 때는 내가 떠나야겠어. 라고 해서 까레닌 강아지. 맞다. 강아지가 초반에 입양이 돼요.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네요. 그러게요. 토마씨가 테레자 맞아요. 죄송합니다. 까레닌 미안해. 그 테레자가 토마씨의 바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테레자를 사랑하게 돼버린 토마씨니까 결혼을 해요. 바람을 안 피면 되잖아. 바람은 피고 결혼은 해요. 결혼하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을 해요. 그쵸. 나 대신 너라도 위로를 해줘 약간. 옆에 분신처럼. 웃긴 짬뽕이야. 왜 까레닌이냐면은 테레자가 책을 보잖아요. 토마씨를 만나러 올 때 약간 나 책 읽는 여자야. 좀 그런 느낌으로 안나 까레니나 책을.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신이 그때 가져왔던 책이 그거니까 그 책 이름 붙이자. 암컷 강아지인데 까레니나가 아니라 까레닌을 붙여요. 그냥 그게 어울릴 것 같다 그랬나? 까레닌은 맞아요. 네, 까레니나의 남편 네, 성이잖아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 까레닌은 테레자를 많이 따르고 스위스도 같이 갔는데 어느 날 난 가야겠다 작정한 날 편지 남겨두고 남편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편지 남겨두고 안녕 난 돌아갈래. 그게 이제 2부의 주 내용입니다. 되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그게 재밌어요. 뭐 이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다른 거.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는 생각들, 말들에 대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1부는 테레자와 토마씨 얘기를 토마씨 입장에서, 2부는 테레자 입장에서, 3부는 사비나 얘기가 나와요. 네, 사비나와 전혀 다른 프란츠 얘기도 같이 나와요. 맞아요. 그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다른데 왜 만나? 근데 다르니까 만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달라서 답답하다는 걸 전 더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읽을 때 프란츠가 자기랑 너무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유로운 사비나한테 많이 끌렸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4명 중에 사비나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읽을 때는 테레자 편이었어요. 그냥 그녀가 안타까워서. 아마 저도 사비나처럼 못 살고 있어서 사비나가 부러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동경이니까. 네, 굉장히 동경이니까. 자유롭고 나중에 사비나에게서 키치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그거 너무 좋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사비나가 화가다 보니까 전시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근데 마침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스위스에 전시가 있어가지고 스위스에 전시하러 갔는데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그때 당시 많은 예술가나 지식인들이 망명하거나 여기에서 그냥 붙잡히거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이민 가버린 그런 셈이 되는데 이제 또 스위스에서 봤었을 때 그 힘든 소국에서 온 예술가의 작품이니까 잘 사줘가지고 사비나가 그러잖아요. 부자 됐어 스위스 사람들 때문에. 막. 프란츠는 교수, 몸매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고지식하고 조금 교수. 답답하고 예를 들어서 사비나는 그 사람들이 막 뭔가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데모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행렬, 뭘 이렇게 원하는 바를 주창하고자 막 얘기하는 그런 거에 이제 동원돼가지고 갔었을 때 너무 싫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난 너무 싫어. 인데 거꾸로 프란츠는
거기서 다 같이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 열정적으로 피가 끓어오르는 너무 좋지 않아? 그런 역사적인 한순간에 네가 동참한 거야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도 너무 다르죠. 그죠. 네. 사비나는 좀 자유로우니까 남자친구 만났으면은 뭐 스튜디오에서든 뭐 집에서든 뭐 섹스하려고 하면 되는데 프란츠는 이제 딱 규칙이 있죠. 오늘 내가 여자친구랑 낮에 섹스를 하고 혹은 저녁에 섹스를 하고 밤에 집에 가면은 와이프랑 같은 침대에서 자잖아요. 스위스는 한 침대에서 자는 문화라고 하네요. 체코는 아닌가 봐요. 나중에 보면은 뭐 두 침대가 붙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네네네네. 이게 같은 하루에 두 여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다는 게 자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도덕적이든 아무튼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비나랑 만날 때는 늘 뭔가 학회라던가 맞아요. 핑계를 대고 가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 사비나는 비교적 자유로운 몸이니까 같이 갈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즐기고 이 도시 스위스 도시에 와서는 일절 만나긴 해도 섹스는 안 하는 거예요. 사비나 입장에서는 그런 틀에 갇힌 규칙이라는 게 또 마음에 안 들 거고 그래서 나 이번에 어디 가는데 갈래? 안 가. 딱 자르죠. 딱 자르죠. 근데 또 프란츠가 계속 막 가자 그러니까 또 가기는 가요.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모자가 나와요. 할아버지의 유산. 네네네네네. 중산모라고. 그거 그 모자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게 프란츠가 왔는데 갑자기 사비나가 그 모자를 쓰고 옷을 벗고 속옷바람으로 거울 앞에 서요. 그리고 그 프란츠랑 같이 서요. 사비나는 뭔가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퍼포먼스 했을 텐데 프란츠는 뭐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나 갈게 집에 그러고 가거든요. 그 중산모는 사비나가 어렸을 때 좀 풍족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자고 찰리 채플린의 그 까만 모자. 맞아요. 네. 중절모 아니고? 중절모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게 볼록 나온. 그래서 중산모라고 하나 봐요. 중산모가 그거예요?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거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그 사과 중산모, 얼굴 맞아요. 있는 거. 맞아요. 중산모 쓴 남자가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났는데 그 중산모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오빠가 다 홀라당 먹어요. 싸울 수도 있는데 사비나는 그 싸우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맞아. 그리고 막 얽매이는 거 싫고 쿨하게 떠납니다. 갈래? 대신에 이거 할아버지 모자 하나 들고 갈게. 되게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볍지만 사비나에게도 뿌리가 있는 흔적인 거잖아요. 징표죠, 징표. 나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라는 뿌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걸 토마시랑도 섹스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쓰고 속옷만 입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도 있고 토마시랑 좀 더 젊었을 때 만났으니까 그 중산모에 대한 추억도 있고 나름 쌓여진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 쓰고 이제 속옷만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프란츠는 없죠. 거기에 대한 맥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페이지 152에 보면은 젊은 시절 삶의 악보는 첫 소절에 불과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함께 작곡하고 모티프를 교환할 수도 있지만 보다 원숙한 나이에 만난 사람들의 악보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하나하나의 단어나 물건은 각자의 악보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토마시와는 그 모티프를 쌓아둔 게 많지 않으니까 악보를 같이 만들었는데 프란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도 많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너무 완숙한 나이 중년에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악보에 묘사한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와, 되게 확 와닿았어요. 그건 요즘 예술가의 길을 걸으시니까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저요? 예술 언저리 있고 싶죠. 너무 푸념 같았어. 하고 언저리라뇨. 싶죠. 아니 예술 하고 싶죠. 네, 그래서 글도 쓰고 사진도 공부하고 연주도 하고 어제도 연주하고 지금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미친 것 같아. 미친 스케줄이야. 당신도 어제 아팠잖아. 지금도 아프잖아요. 부상 투혼이에요. 열심히 보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 우리 화이팅 뭐 이런 거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이 책도 같이 읽어요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백보 편지 이거 분명히 나중에 보고 본인이 다 자를 것 같아. 편집하면 되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거봐 이게 가벼운 거 무거우면 이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면은 너무 가볍잖아. 편집될 거다 그러면 너무 편하게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영혼 회귀는 무겁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라 생각하면 또 너무 가볍지 않냐. 그럼요. 그런 또 깨달음이 장난 아닙니다. 프란츠는 되게 고지식하니까 사비나와의 관계도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밍아웃 하시나요? 네. 와이프는 갤러리를 했나? 하여간 그 맞아요. 원절에 또 그죠. 마리 플로이드. 그래서 사비나와도 일적으로 공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정말 거기다 대고 나 여자친구가 있어가 아니라 나 여자친구인데 그게 사비나야. 고백을 해버려요. 너무 천조국 같았어요. 그렇죠. 역시 그리고 유럽 사비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얘기했어. 당당하게. 사비나 좋아할 줄 알고. 근데 사비나는 정말 자유롭기 위해서는 서로 은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게 유리처럼 투명하면은 이 얼마나 피곤하냐. 개인주의잖아요. 자유롭고 개인주의니까 너의 사생활, 나의 사생활 존중받아야 돼. 이 사생활은 아까 사실은 테레사에서도 나오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프란츠는 한 거예요. 배려가 없죠. 이게 서로 성향이 다른 거 떠나서 나는 솔직하고 싶어. 말해도 될까? 왜냐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네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 뭐 이것도 좀 그렇지만 전혀 다 배려심이 없어요. 얘기해버리고 나 얘기했어. 그래서 그 여행에서 돌아온 날 사비나는 사라집니다. 집에 갔더니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와이프는 당장 나가 뭐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싸들고 프란츠가 아싸 사비나 집에 가야지 이렇게 가는데 띵동 아무도 없어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봤더니 짐이 나가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와서 짐 나르는 거죠. 이게 뭐냐? 아 이사 간다. 몰랐냐? 그 사람 어디 갔냐? 아 그건 고객의 비밀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바이바이.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이 사람은 교수인데 또 따르는 여대생이 있어서 또 여대생이랑 사귀어요. 근데 사비나의 자비로움을 약간 좀 흠모하고 우러러하고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비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사비나가 나에게 이 여대생을 보내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신처럼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고. 정말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시받고 그런 통제 안에 있고 그런 규칙을 세워서 있는 거를 프란츠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짜여진 거에 있는. 근데 나는 만약에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면 나는 안심되는 게 아니라 싫을 것 같아요. 사비나 같으면. 근데 프란츠는 오히려 그걸 안정적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이데아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럴 수 있네요. 자유롭지 못한. 네. 뭐 알베르 까미나 사르트르에 따르면은 부조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고정관념에 철저하게 갇혀서 그 안에서 그냥 세 장 안에서 즐거운 사람인 거죠. 맞아요. 사비나는 세 장을 인식하고 나온 사람이고 그 세 장이나 그 억압이나 그 틀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네. 맞아요. 네. 인사이트 있습니다. 생각났어 갑자기.